네, 주말 사이 화재로 먹통이 됐던 KT 아현지사의 복구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인터넷과 단절이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많은 시민들이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 떠나지 않는 요 며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은 물론 또 주말 장사를 애태워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KT의 보상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법무법인 해명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통신구라는 곳에 이번에 불이 나서 통신장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 통신사 고객이십니까? 저도 KT를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제가 그 지역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통신장애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네. 제가 업무적으로 자문하는 회사에서 자료가 계속 오지 않아서 어제 전화를 했더니 이 통신망 때문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돼서 자료를 저녁에나 보내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상 피해는 알게 모르게 뭐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간접적으로 겪으셨군요. 네. 이번 화재 좀 사태를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난 24일이었습니다. KT 아현지사에 화재가 발생했고요.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신망 같은 케이블 같은 것들이 소실되고 화재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의 통신, 특히 이제 인터넷망을 쓰는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이것이 네. 굉장히 오랜 시간, 6시간 이상 이런 시간이 발생하고 복구 중에 있지만 현재 지금 시간까지 전체 100% 복구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대부분 복구됐다라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또 피해를 호소하는 곳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일부 고객 정말 통신장애 아직까지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복구됐다 그래서 인터넷은 들어오는데 여전히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는 완벽하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가게나 이런 데들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손님들이 발길을 끊고 오지 않는 이런 부가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스튜디오가 있는 이곳도 마포구여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 또 한 번의 화재로 이렇게 큰 파장이 오게 된 배경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강충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화재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백업 시스템이 없었나 하는 거거든요. 지금 KT 전국에 56개 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전부 다 이 백업 시스템이 없는 겁니까? 예. 제가 조금 우선 이제 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국사라고 말씀하신 이제 시설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국사라는 거는 이제 통신에 필요한 모든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장소죠. 이제 이곳을 거쳐서 실제 전화망이나 인터넷이 접속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제가 관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여 개의 이제 이런 관문국, 이런 국사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국사들이 이제 어떤 계층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국망을 연결하는 관문국이 있을 수도 있고 국제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관문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관문국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각 국사의 중요성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이 중요성에 따라서 이제 백업 체계하고 관리 수준이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전국망으로 연결되는 건 관문국에 문제가 생기면 전국에 걸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할 거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더 높은 수준의 백업 체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KT 아현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계층적 구조 속에서 제일 하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하위 단위는 게 이제 저희 사용자들, 가입자들이 가장 먼저 접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이제 제일 하위 단위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낮다고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관문국으로 제일 하위 단 관문국으로 연결하는 선로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관문국이 관리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 말씀하시죠. 이 하위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관리 체계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 관리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화제가 나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이제 지하통신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또 지하통신구를 쓰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왜 KT만 이 지하통신구 이런 형태를 취했던 거죠? 저희가 이제 KT라는 회사의 이제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는 이런 이제 그 통신 시설, 특히 이제 통신 구 또는 뭐 저희가 전봇대라고 있는데 이제 통신 선로가 지나가는 전봇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예전에는 다 국가 기반 자산으로 이제 국가가 관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KT가 민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들 전부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아주 오래된 이제 가장 많은 시설을 KT가 이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후발 사업자들이 이제 이런 지하 통신구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도시 환경 자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구축돼 있는 통신구를 이제 활용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번 화제로 드러난 허점을 보게 되면은 이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은 왜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됐던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통신망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적 규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통신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안정성과 생존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통신 장비를 만들고 이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제 반영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지금처럼 이제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통신 장애가 생기는 게 바로 저 일상에 이제 이렇게 이제 피해를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고 파급력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던 거죠. 특히 이제 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인식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필요하다면 좀 더 새로운 관리 기준하고 법적 체계가 좀 마련돼야 할 그런 이제 좀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어떤 개인 통신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시스템 자체의 미비점 이런 점들을 좀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번에 네. 또 화제를 겪고 나서 의무시됐던 부분 또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이게 통신망이나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 회선을 좀 공용으로 좀 이용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었나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자들 간에 이제 회선이나 이런 통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필수 설비들, 예를 들어서 통신 관로나 전보 이런 거는 이제 또는 뭐 국사의 공간의 일부 이런 시설 자체를 공동 활용하는 거는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통신 장비 자체를 이제 기술적으로 공유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필수 설비에 대해서 이제 공동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 논의를 계속 해왔고요. 또 만일에 저희가 이제 시설을 공동 활용한다면은 이제 망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회에 필수 설비를 이제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망의 안정성과 생존성을 이제 더 확보할 수 있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업자들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백업 체계를 가져가는 거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근데 네.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유선망하고 무선망이 이제 모두 불통이 한꺼번에 같이 불통이 됐잖아요. 예. 이게 이제 유선망하고 무선망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당 장비들을 좀 물리적으로 다른 국사에다 설치를 했다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 저희가 좀 피해갈 수 있었을 부분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예. 뭐 일반 시설의 이제 화재 예방 시스템하고 이런 통신 장비 시설 예방 시스템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과기정통부는 이제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스프링클러 그리고 CCTV 설치를 추진키로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좀 적정하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신구 자체에 대한 소방 체계를 강화하는 거는 뭐
맞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통신국은 뭐 길이를 가지고서 길이가 짧으면은 그렇게 이제 관리를 좀 소홀히 해도 된다. 또는 뭐 길이가 길 경우에는 저희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이가 갖는 의미는 별로 없고요. 그 선로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이 중요성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 수준을 좀 달리하는 게 좀 적절한 이제 규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사급 통신구가 이제 D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는데 시스템적인 부분을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D급의 어떤 통신 시설도 어떻게 보면 종합 점검 대상에 포함을 해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맞다고 보십니까?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법적 규제하고 이 관리의 범위 그 한계가 이제 뭔지 좀 한번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안정성과 이제 생존성 이런 걸 확보하는 방법은 이제 장비하고 선로를 이중화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사업자들의 어떤 투자 효율성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 서로 합의해 나가야 될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국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서로 충분히 논의가 좀 계속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강충구 교수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그야말로 이게 대란을 겪다 보니까 일단은 여론은 상당히 싸늘한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이제 피해 보상 안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일단 나온 거요.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 지금 뭐 휴대전화 이용 고객들일 것 같은데 1개월 요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죠. 네, KT에서 일단 휴대전화 이용 개인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은 요금을 한 달치 면제해주겠다라는 보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KT 네. 약관의 표준 약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속해서 3시간 이상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 곱하기 6배까지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네. 이제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생각해 보면 한 달에 통신요금을 몇만 원 낸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1시간 단위로 쪼갰을 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네. 거기에 여섯 배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받는 금액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데요. 3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이번 사건에서 계산을 하더라도 네. 6배를 하면 18일 정도의 그 요금치를 이제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보상하면 약관상으로는 족할 것이나 그것보다 사실 확대된 손해라든가 예상치 못한 손해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KT에서 자체적으로 한계열치를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 예를 들면 5만 원의 요금을 내시는 분은 5만 원을 전면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ITTV나 이런 그 TV 이런 것 결합 상품 이런 걸 쓰시는 분은 또 표준 약관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네. 있죠. 6배가 아니라 3배로 규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도 한 달치 요금 감면으로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결합 상품 사실 많이 쓰시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현재 이제 휴대전화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이렇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그러니까 통상의 사용 예를 들면 전화기를 못 쓴다라든가 개인 소비자들이 아니면은 TV를 보지 못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열치 요금 감면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망이라든가 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매출을 올리거나 영업을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보상을 할 것인가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를 위해서 금감원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매출 손해라든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있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인 피해를 봤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 있다가 주말에 이제 사업 때문에 그 지역에 갔는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을 수 있죠. 또 일각에서는 2대 무슨 시험이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돼서 시험을 늦거나 망칠 뻔했다 이런 그럴 수 있죠. 이야기도 있고요. 예. 주차장 문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야지 열리는 구조였는데 주차장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동을 할 수 없었다. 닫혀 있었다는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사업상 중요한 예. 미팅 약속이 있는데 본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서 또는 거기를 찾아갈 수가 없어서 약속이 취소돼서 사업상 손실을 입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분류되어 있는데 특별손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그 피해를 배상하는 측에서 예견할 수 있었어야 이제 배상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예견할 있습니다. 수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통상손해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렇게 TV를 못 본다던가 예. 전화기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손해 범주에 들어가서 충분히 예견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지역 사람인데 특별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다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를 고객에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아마도 뭐 통신 내역이라든가 뭐 신용카드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다던가 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그런 사실을 모두 고객 측이 원고로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이 얼마인지까지도 그 입증을 해야 되고 나아가선 그것을 통신사가 예견할 수 있었느냐 그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니까 개인에게 발생한 아주 구체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사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배상받기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실제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19에 신고를 했는데 전화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출동이 늦게 되는 바람에 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손해를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까지 KT가 예상할 수 있었느냐, 그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손해는 얼마인지를 모두 다 이제 원고 측인 고객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상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이 곤란해서 패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예견이 됐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부분이군요. 쉽지 않은. 네, 민법상 사실은 그러네요. 소비자한테는 입증 책임이 있어서 조금 그 소송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제 앞으로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금감원의 지금 카드사들을 통해서 가맹점 실제 식당이라든지 뭐 편의점도 여기 해당되겠고요. 이런 상점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파악에 나섰는데 이 산정에 따라서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소상공인이나 그 영업점 매출은 요즘은 대부분 카드 결제를 하는데 그렇죠, 카드 결제가 예. 되지 않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충분히 인과관계는 입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 과거에 이런 손실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라고 판단을 해서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업을 못한 손해는 특별손해 범주로 판단한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의 KT 2014년 사건에서도 대리기사나 킥서비스 사건에서 이것은 특별손해인데 전화로 이렇게 배달을 못 간다던가 대리운전 콜을 못 받는 손해는 네. 예견할 수 없었고 특히 그 손해를 확정할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바가 있었는데요. 근데 법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런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는 어떤 행태들을 보면 당연히 전화 배달이라든가 전화가 있어야 되고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지 그렇죠. 뭐 않을까라는 대리운전도 생각도 들고요. 그렇고요. 예. 그러면 통상 손해지만 예견 가능한 손해다. 이 매출 손실에 대해서는 특히 PC방 같은 경우는 네. 절대적으로 이 통신망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업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관건은 손해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를 벌었어야 되는데 얼마를 이 통신장애 때문에 받지 못했는지를 원고인 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서 예를 들면 평균 매출을 계산을 해서 일평균 매출인데 그날 매출 손실을 본 것을 통계치로 빼서 그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매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매일매일 좀 달라질 수도 다르죠. 있고 예. 다른 요인, 날씨 요인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인과관계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곤란하거든요. 네. 다만 평균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벌어진 손해에서 전부는 복구를 안 되겠지만
대한 평균적인 매출에 대해서는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판결로 갔을 때는 입증이 곤란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 재판 외에서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해서 중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합의를 찾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사실 최근에 그 통신장애 사례가 이제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보상이 이런 간접 손해나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약관에 따라서 그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 과거 사례에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예.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번에 보상금이 나가게 되면 뭐 아직은 예상치긴 하지만 한 분기 영업이익의 2자릿수 %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뭐 여기도 인과관계를 얘기해야 될까요? 예. 일단 주가가 이런 부분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급격히 하락해서 주주들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특히 회사의 어떤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가가 실제로 급격히 하락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지만 특히 임직원들이 임무를 해태했다던가 고의 중과실로 주주들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현재 화재라는 부분은 KT에서 불강력적인 요소이고 임직원들이 어떤 경영상의 판단을 고의나 가실로 잘못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화재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잡한 계산 절차 과정들이 남아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